어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는데 이게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대리운전 전화번호도 다 앞뒤가 똑같은데 도대체 한국 최고자 판사 중에 하나인 헌법재판소가 앞과 뒤가 완전히 배치가 되는 그런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느냐? 이해를 못하겠다 도대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입니다. 헌재 소장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를 추천한 정당의 파견원인 거냐? 문재인 정권 때 추천받은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파견원인 거냐 도대체가. 그렇게 진보 성향, 보수 성향에 따라서 너무나 딱 칼로 무 자르듯이 그 결정이 갈리는 것을 보고 여기에 무슨 법리가 있었으며 무슨 법 철학이 있었으며 무슨 헌법 해석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었겠느냐.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 이것만 보고서 그냥 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절차가 하자가 있는데, 절차가 잘못되어 있는데 결과는 유효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요구르트를 만드는데 요구르트를 만드는 과정에 거기에 불순물도 들어가고 유해 첨가물도 들어가고 발암물질도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됐는데 식료품 가게에 있는 그 요구르트는 먹어도 괜찮다니요.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이 궤변입니까? 그러한 결정을 어제 헌법재판소는 천연덕스럽게 국민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위장 탈당 같은 위법 사항이 있었다. 검수완박법 그 실체는 두 가지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두 개정안을 묶어서 이제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검사들이 들고 있는 직접 수사권을 다 강제로 빼앗아 버리는 것, 이게 검수완박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입법 과정이 헌법과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 결과입니다.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 그걸로 땡 끝나야죠. 이 법은 잘못된 법, 이 법은 오늘부로 폐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법은 유효하다라고 했으니 정말 비속어를 한번 쓴다면 미치고 폴짝 뛸 일이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법원의 판단이 이런 판단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의회 폭거에 헌법재판소가 면죄부를 줬다. 비겁한 결정이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검찰개혁 법안의 적법성이 인정된 것이다. 적법성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검사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판사라는 두 글자도 딱 한 번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 이런 말은 우리 헌법에 없습니다. 그런 말은. 검사는 그래서 헌법기관인 겁니다. 헌법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헌법 제12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뭐 헌법이라고 그래서 헌법학자들만 갖다 쓰라는 게 아닙니다. 온 국민들이 공유하는 것, 그것이 헌법이에요. 우리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헌법 제12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국민들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압수하고 수색하고, 이 네 가지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헌법 제12조에는 이 네 가지는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범죄 피의자, 용의자를 체포하고 움직이고 다니니까 어디로 뭐 시장도 돌아다니고 영화관도 돌아다니고 백화점도 돌아다니니까 일단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범죄 피의자, 현행범. 그 다음에 이제 붙잡았으면 이놈이 도망 못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속, 체포, 구속. 그 다음에 이놈이 가지고 있는 범죄 증거가 있잖아요. 휴대폰에 있는 통화 기록. 휴대폰 내놔. 이게 압수입니다. 압수. 휴대폰 내놔. 너 메모 수첩 내놔. 네 지갑 속에 들어가 있는 카드 다 내놔. 신용카드. 이게 이제 압수. 그 다음에 네가 범법 행위를 저지른 장소를 가서 한번 보자. 네가 사무직원이었으면 너의 사무실, 네가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범인이었으면 그 장소 가서 본다. 이게 수색입니다. 그래서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은 검사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검사가 한다. 그러면 제가 말한 이 네 가지를 네 글자로 줄이면 범죄 수사입니다. 경찰관이 됐든 검사가 됐든 사법 경찰관들이 하는 그 수사의 행위의 그 구체적인 몫이 뭐냐? 바로 체포, 구속, 압수수색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우리 헌법은 분명하게 검사에게 체포, 구속,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검수 완박법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내용인 겁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냐? 아니 갑자기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건너뛰는 그러한 꼼수를 부린다 이런 겁니다.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건 뭐냐? 어떤 법안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극렬하게 갈등을 빚을 때 우리 이러지 말고 따로 사람을 대표 선수를 3명씩 뽑아서 석 달 동안 90일 동안 서로 상의를 좀 해보자. 이게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여러분 국회 선진화법 참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은 이 원내 일당이 되게 집권당일 경우가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할 때 야당이 그걸 저지하려면 의장석을 점거한다든지 그보다 오래 전에는 뭐 오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끼얹은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당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본회의장 문을 걸어잠그고 가면 오한말을 가지고 와서 문을 때려부시고 안으로 들어가고 별 볼성 사나운 꼴을 다 보였지 않습니까? 막 본회의장에 서로 멱살잡이하고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쓰러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 이거 그만하자. 이게 가장 정치를 후진적으로 만드는 모습 중에 하나다. 국민 보기 정말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그거를 이제 일소하면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그것도 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 이것도 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뒤처져 있는 부분이 정치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도 숙려기간을 갖고 여야가 끝까지 좀 상의를 해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수완박법이 법사위에서 이게 여야 대립이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수완박법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만들려고 했었느냐? 여러분 기억을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1년도 안 됐죠. 11개월 이쯤 됐었죠. 그때 뭐라고 했느냐?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못하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잡혀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죄가 있을 때, 어떤 범죄가 있을 때 그 범죄의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검사일까요? 판사일까요? 변호사일까요? 범인 본인이죠.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수완박법, 검사들로 하여금 직접 수사권을 박탈해버리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에서 20명이 잡혀갈 것이라고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간을 앞당겨서 하루라도 윤석열 정권 쪽으로 넘겨주면 안 되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딱 직무를 시작하면 그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을 공포해버린 겁니다.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탄생한 것이 검수완박법인 겁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이걸 이제 통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통과를 하려고 하면 90일 동안 기다리면은 그것이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그럼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 명백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안건조정위원회 90일이 아니라 17분 만에 통과를 시키는데 기가 막힌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때 여당 3명, 야당 3명을 해야 되는데 야당에는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무소속을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무소속을. 그때 법사위에 무소속 의원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향자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로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양향자 의원이 뭐라고 하냐? 나는 검수완박에 반대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양향자 넣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는 걸 아뜨거라 한 법사위원장이 박광원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끼리 어떻게 짬짬이를 했는지 그 물밑대화는 저희가 모릅니다만 아무튼 민영배가 갑자기 탈당 선언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몇 시간 만에 민영배가 무소속 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법사위원장이 민영배를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어제까지 여당 의원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여당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어제까지 여당 의원인데 오늘부터 무소속, 그러니까 야당목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 6명이 있는데 원래 더불어민주당 사람 3명, 어제 오늘로 넘어오면서 무소속이 된 민영배라는 사람 포함해서 이쪽 사람이 4명,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2명, 4대2가 된 겁니다. 안건조정위원회도 다수결로 이제 표결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빨리 넘기자. 그래서 17분 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 그다음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 상정. 통과. 통과 3번.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 그걸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부로 윤석열 정권에게 권한을 다 넘겨줬는데 오늘 땅땅땅 공포. 이렇게 됐던 것이 검수완박법인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1개월 만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를 절차는 잘못됐다. 자기네들도 아마 그것까지도 잘 됐다고 말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것까지 잘못했다가는 정말 자식들 보기 다 부끄러웠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입법 과정은 분명히 화자가 있다.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라고 했지만 그 다음 논리가 더더욱 기가 막힙니다.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도 와서 표결에 참여했잖아. 표결에 국민의힘도 참여를 하긴 했잖아. 본회의 표결에. 그러므로 국회의장이 법안이 가결됐습니다라고 선포한 것은 유효하다. 기가 막히죠. 이 헌법재판관들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그 견강부회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냥 그 간단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은 이게 참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겁니다.